제가 INTJ 연애 상담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별 상담을 하다 보면 INTJ한테 차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성격이에요. 상대를 왜 피곤하게 만드느냐? 그 핵심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연애하면 섹시할 겨를이 없다. 변명하기 바빠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닐까? 늘 불안하고, 이 사람이 지금 나 무시하나? 늘 예민해요. 이 불안과 예민함과 의심 같은 것들이 상대에게 자꾸 표현되고, 상대는 아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자꾸 변명을 하게 됩니다. 피로가 쌓이고 쌓이면서 아 우린 안 맞는 것 같다, 여기까지 하자, 어느 날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연애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행동 5가지가 있습니다. 전가, 복수, 폄하, 집착, 회피입니다. 이 5가지는 하지 마세요. 차이기 싫으면. 첫 번째는 전가입니다. 탓하는 말투를 많이 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무시하는지, 남이 나한테 실망하는지, 남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나를 떠나는 건 아닌지 여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내 탓이 되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의견 충돌이 있거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이 사람들은 기어코 모든 게 다 상대 탓이라고 말싸움의 결론을 그렇게 내야 대화가 끝나요. 그래서 상대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하고 말싸움도 하고 설득도 하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포기를 합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이러고 연락이 끊기죠.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을 해보면 우린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다, 서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나자. 제가 이런 케이스 정말 많이 받아보거든요. 그러니까 탓하는 말투를 쓰지 마세요.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아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남 탓을 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얻을 수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탓하는 말투를 쓰지 마시고요. 기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렇게 돼서 너가 기분이 언짢겠구나, 또는 이렇게 되니까 내 기분이 좀 그렇다, 이렇게 서로의 기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정상대를 탓하고 싶으면 내 탓을 먼저 하세요. 내가 아까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더 분명하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전달을 잘 못했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도 아니야, 나도 내 고집을 부렸어, 너의 말을 좀 더 잘 들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반성하고 나옵니다. 굳이 그 잘못을 짚어주지 않아도 사람은 반성을 할 수 있어요. 이 점 꼭 유의하셔서 헤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내 마음이 아팠으면 상대 마음도 아파야 돼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파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날 아프게 해? 너도 아파봐라 이러면서 그걸 똑같이 경험하게끔 복수를 합니다. 근데 사실 듣고 싶은 말은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이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복수를 하니까 어떻게 그 예쁜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 예를 들어서 상대가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속상했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너가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나 좀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네? 나도 연락 안 해. 막 난 내일까지 연락 안 해. 아니면 빚고 와요. 요즘 뭐 재밌는 일이 있나 봐? 아니면 버럭 성질을 냅니다. 나한테 연애는 왜 하자고 한 거야? 탓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아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신경을 못 썼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잘 할게 하고 뭐 기프티콘이라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면은 다 풀리는 건데 굳이 그렇게 복수를 해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안 맞는 것 같다 헤어지자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INTJ랑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수를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을 있는 그대로 하세요. 나 너랑 더 연락하고 싶은데 너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 무슨 일 있어?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도 듣고 싶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 지금 너한테 미안해, 앞으로 더 잘할게 라는 말이 듣고 싶어, 그냥 그렇게 남기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게 뭡니까? 존중은 와 멋있다, 대단해 이렇게 칭송하고 칭찬하고 추앙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존중한다라고 하면 그래, 남자 좋아하는 남자도 있구나, 여자 좋아하는 여자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 이거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한다는 건 난 멋있어, 나 돈 막 얼마를 벌어, 난 대단해, 나 똑똑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야,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존중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도 존중을 못해요. 항상 남들이랑 비교하고 우열을 따지고 폄하를 합니다. 스스로를 폄하하듯이 내 소중한 사람들도 쉽게 폄하해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태도가 가장 심해요. 다른 예쁜 사람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다른 뭐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돈을 저렇게 잘 버는데 난 뭐냐. 존중이라는 건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돈 좀 못 버는 사람도 있는 거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안 똑똑한 사람도 있는 거지,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존재 자체를. 그걸 그냥 개성으로, 우열이 아니라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게 안 돼서 자기 자신도 자꾸 깎아내리고 자기 주위 사람도 자꾸 깎아내려요. 근데 그렇게 깎아내리면 자기야 자기 곁을 못 떠난다지만 자살하지 않는 이상 남들은 떠나거든요. 남들은 자기 예쁘다, 잘났다, 멋있다 칭찬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자꾸 남들이랑 비교하고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존중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 전에 스스로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건 아닐까 늘 불안하고, 이 사람이 나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야? 늘 예민하고, 이런 불안과 예민함 그리고 의심이 두 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데, 하나는 내가 불안하니까 남이 나를 버리지 못하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겠다 하는 집착으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내가 마음이 아플 바엔 내가 이 사람을 먼저 떠나버리겠다 하는 회피로 나타납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이제 전자를 불안형, 후자를 회피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불안형은 상대에게 틈을 안 줘요. 왜냐? 내가 찰싹 붙어 있어야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못하는데, 틈을 주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사람이고 사람한텐 쉴 틈, 회복할 틈, 생각할 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착형이 계속 그 틈을 안 주고 붙어 있으니까 상대는 지쳐가고 어느 날 도저히 못하겠다, 우린 안 맞는다, 이렇게 이별을 통보하는 거란 말이죠. 집착하시는 분들이 연애를 잘 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연애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어릴 때 가족에게 또는 학교나 커서는 직장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연애 상대한테서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보상을 연애 상대에게 원해요. 그런데 연애라는 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중에 하나지 엄청 막 대단한 특별한 이런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하고 내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 친구, 친척, 선생님, 뭐 직장 상사한테 못 받는 사랑을, 그 모든 걸 이 한 사람한테 다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연애 상대로서 연애를 재밌게 할 의무만 있는 거고, 부모님한테 받을 사랑은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받을 수 없다면 뭐 종교를 가지든 취미 생활을 가지든 게임을 하든 여러분이 다른 애착을 만드셔야 하는 거지, 이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바라시면 안 된다. 그거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논리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재회 상담을 받으면 거의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당신을 만나야 하죠?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이미 헤어졌고, 당신보다 더 가까이에 사는 사람, 당신보다 더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 당신보다 더 예쁜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새로운 게임을 한다든지 자기한테 더 시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선택지들을 물리치고 이미 헤어졌던, 안 맞는다고 이미 헤어졌던 당신과 다시 만나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엉뚱한 대답을 하거든요. 그 불안은 상대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만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불안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논리를 만드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 말고, 이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없는 이유, 다른 선택지들이 아니라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고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스스로 불안을 만드시면 상대는 그 불안을 해소하다가 지쳐서 떠나요. 마지막 5번째는 회피입니다. 사실 습관적으로 회피를 하다가 INTJ한테 차이고 저한테 재회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면 회피는 INTJ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고, INTJ들이랑 사귀는 분들은 오히려 불안 집착형 이쪽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회피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피 역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불안형이나 회피형이나 사실 그 뿌리는 같아요. 소중한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의심. 여기에서 불안형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건 내가 못났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 탓을 해요.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타인에게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회피형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난다면 그 이유는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남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남 탓을 해요.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타인에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자꾸 쿨하고 시크해지려고 노력하죠. 기본적으로 세상을 차갑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 차가운 세상, 차가운 사람들 속에서 나 역시 차가워져야 한다, 이런 태도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쿨한 척, 시크한 척의 껍데기를 들춰내면 그 속마음은 두려움이고, 회피형의 태도는 한마디로 내가 버림받는 게 무서우니까 미리 내가 널 버릴게, 그것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애착을 자꾸 비활성화하는 쪽으로 행동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꾸 남들이랑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고독하게 만드는 거죠. 회피형은 애착을 비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이 말인즉슨 누군가랑 가까워지면 거리를 둡니다. 불안형이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회피형은 틈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회피형이랑 연애하시는 분들은 가까워졌나 싶은데 멀어져 있고, 그러니까 되게 술래잡기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회피형들은 상대에게서 실망할 점을 찾고 자꾸 우리가 못 만날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원래 혼자 사는 거야, 자기가 믿는 그 삶의 진리가 맞다는 걸 재확인할 때까지 계속 실망할 점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회피형들이 고쳐야 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회피형들은 자꾸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점을 찾고, 이 사람이 맞을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헤어지고 나면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하고 더 잘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잘 맞출 수 있는 내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남들한테 못 맞추는 거지. 회피형은 꼭 이거를 명심하시고 더 포용력 있게 사람들을 대하도록. 두 사람이 예쁘게 잘 만나려면 애착과 자존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시고, 내가 나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더 건강하고 더 예쁜 연애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예쁘게 잘 만나세요.